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원화 강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또 자동차 업종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1900선을 놓고 지금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1900 밑에서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그동안 가장 컸던 거죠. 시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꽁꽁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재가 많더라도 항상 일부 긍정적인 뉴스가 있게 마련인데 지난 9월 우리나라 상품 수지라든지 몇 가지 경제 지표가 그동안의 하락세를 일부 멈추는 듯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면서 3분기가 경제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 미국이나 중국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호전세를 보였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그러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단기 금리 간의 격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전망을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낮았기 때문인데 최근 이러한 격차가 벌어지는 조금 이렇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치이고 또 향후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나라 또 이제 정부 재정도 굉장히 건전하다 보니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데 실제 올해 우리나라 주가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어제 기준으로 올해 3.98% 상승을 했는데 미국의 12.29%라든지 세계 평균인 거의 10% 육박하는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의 상승도 이러한 외국인의 관심에 일부 기인을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원화 상승 여력이 빠른 속도는 아닐지라도 앞으로도 많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변 글로벌 상황이나 혹은 이제 경제 상황들을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이게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요, 한 가지씩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원화 강세, 환율 표시로는 환율이 하락하는 걸로 나타나죠. 원화 강세 현상이 계속되면서 수출 중심의 국내 경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수급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 원화 강세 시장 영향은 어느 정도로 해석하세요? 예, 물론 이제 원화 강세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라든지 특히 이제 주식 시장과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환율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사실은 경제 체질이 환율에 반영되는 그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사실 통화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경제 체질이 그만큼 이제 강해진다는 또 인식이 좋아진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그래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2000년대 쭉 원화가 쭉 강세가 됐었을 때 주가는 많이 올라갔었고 또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가도 하락을 했지만 또 원화가 약세가 되었고 또 2009년 이후는 또 반대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환율은 경제를 반영하는 거고 환율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사실은 이러한 추세가 많이 진행돼서 환율이 지나치게 고평가가 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저평가가 되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돼야 좀 더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의 원화 가치 상승은 사실은 또 정확한 표현은 달러 가치 하락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전 세계 대부분의 통화 대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보다는 주요 경쟁국 대비 환율이 더 중요한데 실제로 대부분 아시아 신흥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엔화 가치가 하락 추세인데 사실은 이제 엔화는 다음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2008년 전에는 이제 여기는 7.4 이렇게 1엔당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통 이제 저희가 100엔당 얼마 하는데 700원대까지도 떨어졌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급등을 해서 최근에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높은 상태라 이러한 추세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고 또 유럽 등 또 한번
그 세계 경제 악재가 터져 나오면은 엔화는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업종별로 그 영향 미치는 차이는 크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 통화와 우리 통화의 그 교환 비율입니다. 1달러를 얻으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예, 우리 돈 1,090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저평가, 우리 환율이, 우리 통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어찌 보면 지금보다 우리가 더 강해야 하는 것이 맞다. 1,000원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정부도 뭐 용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외환시장이 중요한데, 자, 최근에 원화 강세에 따른 이제 전략을 우리 오늘 핵심 얘기로 가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환율에 따라서 업종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정리를 먼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사실, 물론 뭐, 그,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관련 업종은 부정적이고 또 수입은 이제 반대인데, 이제 그러한 얘기는 항상 이제 많이 나오고 업종도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출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가격 이외에 여러 가지 경쟁 요소가 있고 또 반대로 또 수입을 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요즘 워낙 내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 원가가 다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는 그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제 환율에 주는 영향만 가지고 이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각 업종, 회사별로 다양하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엔화도 마찬가지인데 일본과 경쟁을 하는 이러한 회사들은 당연히 수혜를 보고 또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그 또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요소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업종, 뭐 그 회사별로 조금 또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이것만 환율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뭐, 환율이 떨어지는데, 원화가 강세로 가는데 수출주에 영향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해석을 과거와 같이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주목하는 것이 또 자동차 업종인데, 자동차들도 원화 강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고요. 기아차나 뭐 현대차나 이런 게 하루에 뭐 2%, 4%까지 뚝뚝 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특별히 현대차에 대해서 시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그 현대차가 사실은 뭐 다른 기아차라든지 모든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사실은 근데 최근 들어서 그 향후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우려라든지 파업 또 원화 강세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10월 들어서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어제는 또 특히 더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저희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말씀드릴 때 마찬가지로 또 상대적인 비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현대차는 그 글로벌 경쟁 그 자동차 회사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도 10%가 넘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실제로 그 프리미엄 자동차만 만드는 BMW 같은 회사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그 지역별로도 잘 균형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들은 대부분이 좋지 않은 유럽 시장의 그 비중이 크고 또 일본 자동차 회사라든지 미국 자동차 회사는 또 경기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뭐 일본, 미국의 비중이 큽니다. 반면 현대차는 세계 지역별로 그 매출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이러한 면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 시장인데 유럽 시장은 워낙 유럽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폭스바겐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차들은 아주 나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최근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그럴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반일 감정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일본 자동차 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반면에 우리나라 현대차는 그 수혜를 이제 9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하면은 중국에는 아시다시피 짝퉁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 뭐 예를 들어서 렉서스라든지 이런 차를 따라 만든 짝퉁 자동차를 산 다음에 마크를 떼어내고 렉서스 마크를 붙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실제 일본 렉서스 차를 사는 사람들이 그걸 띄고 짝퉁 마크를 붙일 정도로 이런 정도로 반일 감정이 있다 보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글로벌 경쟁 자동차 회사 대비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수준입니다. 또 사실은 그 예상 이익 대비 PER 그 주가 수준도 6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사실은 물론 환율이라든지 저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우려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의 이러한 부분이 얼만큼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그 현대차의 주가는 이러한 우려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주가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큰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과거 2009년 이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이라든지 주가 상승 그런 정도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 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환율 영향도 받고 시장도 부담스럽지만 현대차 지금 수준이라면 눈여겨볼 만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IT 자동차 혹은 차화정 이렇게 주도주들이 뻗었다가 지금은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향후 또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자동차 가운데서도 현대차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오늘 펀더멘탈 투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